오랜만입니다. 자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어떤 삶의 고난들이 펼쳐지다 보니 유튜브 영상을 계속해서 제작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각설하고요. 최근에 협찬받아서 읽은 책입니다. 바로 공감지능 시대라는 책인데 이 책 참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이 책의 작가가 궁금해가지고 책 앞면에 날개를 펴서 저자의 이력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학부 때 언어를 전공하고 은행원 일을 하다가 IT 애널리스트 일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대기업 제조사 임원까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력이 화려해요. 책을 읽다 보니까 여성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고 여성 사회인으로서 이만한 사회적 이력을 갖기가 참 어렵죠. 이 책이 단순히 그저 이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저자의 퍼스널 브랜딩 책이 된다면 저는 이 책을 읽다가 과감하게 그냥 덮어버리고 구석에 처박아놨을 겁니다. 하지만 책이 꽤나 좋은 책이었습니다. 일단 이 공감지능 시대 이 책의 부제는 여기 차가운 AI보다 따뜻한 당신이 이긴다 라는 부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특히 스레드하고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그러는데 AI 툴들 사용하는 법, 그리고 챗GPT 잘 활용하는 강력한 프롬프트 10가지 이런 식의 그 게시물들이 많이 보이는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해봤어요. 근데 물론 그런 그 SNS 게시물들이 소용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기술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하는데 그러면 저는 살짝 좀 주객이 전도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 이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인간은 어떤 능력으로 강력한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고 그 강력한 프롬프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나 하는 그 행위의 주체는 결국에는 능력 있는 인간이거든요. 그럼 그 능력 있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 저는 어렴풋이 생각하는데 맥락을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맥락을 파악한다는 건 결국엔 그 상대에 대한 이슈에 대한 공감할 줄 아는 시선이 있는 사람이 그 맥락을 파악하고 공감이라는 걸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어떤 인스타그램을 통한 독서 플랫폼 유저로부터 이 책에 대한 서평단 모집글을 보게 되고 제 뇌 운동이 그랬든지 아니면 SNS 그 검색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었든지 간에 이 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협찬받아서 읽게 되었고요. 읽고 나니까 좋은 책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려한 이력을 가진 저자의 퍼스널 브랜딩 책이 된다 그러면 전 읽다가 덮고 구석에 처박아 놨을 거예요. 그리고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서평 써서 올려가지고 마감을 쳤겠죠. 하지만 이렇게 1년 만에 영상을 찍을 정도로 이 책은 매우 좋은 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책에 대한 자세한 리뷰보다는 공감에 대한 평소의 관념과 이 책이 왜 좋은 책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과 AI, 인공지능이 이끌 4차 산업혁명의 이 태동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얘기해보는 그런 영상이 좀 되면 좋겠어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이 책의 대표 키워드인 이 공감에 대한 스스로 생각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체 맥락을 파악할 줄 아는 것을 전제하는 행위가 공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공감한다는 건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태도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감과 관련해서 2개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학적 용어로 말을 한다면 문해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아까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게 공감에 전제되는 태도라고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해력도 결국에는 이 전체 맥락을 올바르게 파악할 줄 아는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공감 또는 문해력 이런 키워드로다가 제가 앞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상호 이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감 또는 문해력 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볼게요. 하나는 최영민 시인이 고은 시인을 상대로 미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즐겨 쓰던 SNS 트위터에서 보면 고은 시인의 추잡한 행태를 비판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어떤 그 트위터 유저에게 댓글을 달았어요. 고은 시인의 그 성추행이
2016년, 17년도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성윤리 가치관으로 재단하는 게 맞느냐라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던 걸로 기억하고 그 유저는 저에게 반박을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고요. 사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도 없었고 저는 조금 생각한다는 게 뭐였냐면 한국전쟁 그리고 또 산업화, 민주화 시기, 민주화까지 안 가고 산업화 시기를 겪어온 독재 시대를 겪어온 연로한 세대들의 성윤리는 현대의 어떤 성윤리와 어떤 그 절대적 기준으로 잘잘못을 가리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갖고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고은 시인의 추접한 성추행이라든가 또 문인협회 내에서의 어떤 정치질, 정치적 행태 같은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고은 시인에 대해서 변호를 하지 않지만 고은 시인을 제외하고서라도 전쟁을 겪은 세대의 성윤리와 지금의 성윤리는 다른 맥락에서 꼭 고려해봐야 할 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맥락을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은 시인을 공감한다기보다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다른 맥락에서 고려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공감이라는 얘기를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중국 수출 무역 회사를 하는 친구하고 스몰 브랜드 미팅을 같이 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친구는 대중국 무역 서비스 컨설팅을 하는 친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거고 저는 스몰 브랜드가 갖고 있을 뭐 약점이라면 약점, 어려운 점들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공감해보는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는 차원의 미팅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두어 시간 진행됐는데 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고 저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공감해 보려는 질문들을 몇 개 했고 그 질문들에 그분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엔 상대의 입장에서 브랜드를 운영해 나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또 그 브랜드 구성원들의 특성들까지 고려한 맥락 질문들을 준비했던 거죠. 그 미팅이 끝나고 친구는 저한테 좀 박수를 쳤습니다. 본인이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리고 어려움들을 얘기한 건 너의 질문 덕분이었다라는 칭찬을 하더라고요. 칭찬 때문에 우쭐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내가 이런 거는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던 계기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감은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데는요. 장기적인 것을 거시적 안목으로 조망하고 미시적 해석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이도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나 브랜드의 성장 타이밍이나 모멘텀에 어떤 그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리더의 탁월한 선택,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열정, 또는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기업이나 브랜드의 성장 포인트나 모멘텀 사이에 소비자 또는 구매자 또는 이 시장의 요구에 공감하려는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시각은 굉장히 독특한 편이에요. 외부적 해석으로는 보통 이 기법을 해석하는 서술이 많은데 이 책은 내부적 시선으로 공감이라는 동력을 찾아낸 겁니다. 같은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부자냐 내부자냐 하는 그 기준을 저는 지금 분명히 나뉘었고 이 책의 저자는 성장 모멘텀 속에 내부적 시선을 통한 공감하려는 노력을 통해 그 성장 모멘텀을 찾아낸 거죠. 그 가운데 공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이 책에는 많은 예가 실려 있습니다. 많은 신뢰에 대해서는 직접 읽어보시면서 찾아야 이 책의 대표 키워드인 이 공감이라는 것을 각자의 해석 능력에 따라 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뢰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고요. 저는 또 이 책에서 이 저자의 능력이랄까요? 이 저자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전공했는데 은행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후에 애널리스트 직업을 가지고 후에는 이제 대기업 제조사 임원이 되었다고 하니 요즘 말로 하는 어떤 융복합적 사고가 아주 탁월한 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애널리스트 직업을 하면서 기업의 재무제표 읽는 것은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맥락을 파악할 줄 아는 그 능력이 그 애널리스트 직업을 가지면서 증폭되지 않았나라는 추리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책을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AI라고 부르는 인공지능이 이끌어갈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태동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할까요? AI 툴을 사용하고 챗 GPT에 프롬프트를 넣고 하는 일련의 행위들의 주체는 결국에는 인간이에요. 인간이 AI 툴을 만들고 사용해야 하고 인간이 챗 GPT한테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넣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 공감하는 능력을 통해서 전체 맥락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AI는 그리고 챗 GPT는 전체 맥락을 파악하지 못해요. 순간적인 프롬프트 입력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속에서 간추려서 제공하는 데에 효과적인 기술들이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매우 권장할 일입니다만 인간 문명이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모든 행위의 주체는 결국엔 인간이거든요. 그럼 그 인간이 주체적으로 해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맥락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인 거예요. 그건 인간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나 아니면 그 이슈에 대한 본질적 의미를 해석하려는 자발적인 노력, 공감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 공감지능은 사실 우리 인간은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훈련해야 돼요.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어떤 순간에는 제가 아까 공감하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2개의 에피소드를 말했지만 저도 어떤 순간에는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할 특성이 바로 이 공감 지능이고요. 이 책을 아직 안 읽었거나 그런 부분에 의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감 지능을 키워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살짝 좀 말해보았습니다. 이 책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그간 봐오신 분들도 알겠지만 이렇게 아무 책이나 읽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좋은 책 잘 읽었다고 협찬 감사하다고 일단 좀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저부터 공감을 잘 해봅시다. 그 능력을 계속해서 키워보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사람은 공감을 잘하는 따스한 인간일 거라는 점 다시 한번 저 스스로 신념을 공고히 갖고요.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진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느긋하게 좀 기다려주시면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